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파일로 출력하는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파일로부터 읽어드리기 위해서든 파일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든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오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열었는데요. 파일을 열 때 파일 이름을 알려주면서 열죠. 그런데 해당된 파일이 없다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확인차 앞 시간에 배웠던 11-5 예제를 실행시켜서 일부러 없는 파일을 입력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어떤 소스 파일에 있는 몇 번째 라인에 있는 어떤 문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마지막 줄에 보면 파일 not found error 라고 써 있죠. 즉 에러 종류는 파일이 없어서 발생하는 에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멘트가 이렇게 또 출력이 됩니다. No such file or directory 땡땡 입력한 파일명. 입력한 파일명과 같은 파일이나 디렉토리는 없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 파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검사를 해서 파일이 존재하면 읽어주고 파일이 없으면 해당된 파일이 없습니다라는 출력을 해주면서 끝내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처리를 파일 처리에 추가하면 보다 매너 있는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따라서 OS에서 제공하는 os.pass.exist라는 함수를 exit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이 OS 모듈의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import os 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용했던 그 예제이고요. 그 예제에 이 처음에 제일 상단에 import os에서 OS 관련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듈을 추가하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을 입력받아서 파일을 오픈하기 전에 판단문을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os.pass.exist 함수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로 파일 이름을 넣어줬는데요. 이 파일 이름은 사용자가 입력한 경로부터 시작된 파일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파일이 존재하면, 즉 exists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로 받은 파일이 존재하면 true를 반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따라서 파일이 존재한다면 true를 반납하니까 if문이 참여돼서 그 다음 문장들이 수행되겠죠. 그렇지 않고 false를 반납하면 파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else 문장에서 파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파일 이름을 찍어주면 아무래도 매너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에러가 나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파일을 가지고 처리하는 프로그래밍을 할 경우에는 그 파일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부터 이렇게 판단문을 이용해서 따져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력 결과를 모니터로 보내지 않고 이제 파일로 출력하기 위한 함수는 write 함수와 write lines가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입력한 내용을 한 행씩 죄송합니다. 하나의 라인씩 파일에 쓰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일을 읽기 용도가 아니라 쓰기 용도로 열어줘야겠죠. 그래서 파일 모드를 W로 해서 파일을 오픈했습니다. 자, 저장은 C 드라이브의 템프 폴더 안에 데이터 2로 저장을 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뭐 앞에서 만들었던 예제처럼 E 드라이브에 그 같은 폴더, 즉 소스 파일하고 같은 폴더에 그 데이터 파일을 놓을 겁니다. 그럴 때는 경로명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데이터 2만 쓰고 만들게 되면 그 해당된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소스를 보게 되면
파일 추리를 사용해서 무한 루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 라인까지는 무한 루프로 돌게 되는데 어느 경우에 이 반복문을 브레이크문을 이용해서 탈출하고 있는데요. 자, if else 문장을 보겠습니다. outstr. 자, outstr은 또 위에서 있죠. 인풋에서 입력받은 걸 저장하고 있네요. 즉, 화면상에서 내용 입력하고 해서 사용자가 입력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outstr로 저장을 하고요. 엔터키 칠 때까지 저장을 하는 거예요. 라인 단위로 읽으니까. 그래서 인풋을 해주고 나서 만약에 outstr이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면, 즉 사용자가 입력을 계속 하고 있으면 outfp 파일에 writeLines를 이용해서 그 출력을 해줘라. 근데 원래 있던 거와 이어서 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두 줄을 입력했든 한 줄을 입력했든 그 입력했던 그 내용에다가 뉴라인을 플러스를 해줘서 출력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파이썬을 하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outstr에는 파이썬을 이라는 글씨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엔터키는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input이라는 함수가 엔터키를 치게 되면 종료가 되는 것이지 엔터키까지 입력을 받지 않잖아요. 저희 여기다가 입력할 때 1 엔터키 한다고 해서 1 엔터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만 들어가죠. 엔터키를 치면 입력 완료라는 것이지 엔터키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건 파일 입력이 아닙니다. 모니터에서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outstr 안에는 파이썬을 이라는 글씨만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 입력된 원래의 값, outstr에 입력되어 있던 원래의 값에 newline, 다음 줄로 내려가라는 것을 플러스를 해서 화면에 출력하면 어떻게 되냐면 파이썬을 다음 주로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일 안에는 출력될 때 파이썬을 그리고 다음 주로 내려가서 기다리고요. 또 올라가서 입력을 해요. 그러면 열공하고 이 글씨만 들어가요. 그럼 거기다가 뉴라인을 플러스해서 파일에 써주면 파일에는 열공하고 다음 줄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있습니다가 입력을 또 되면 outstr이 있습니다. 눈 웃음표까지 딱 그렇게 입력이 되고요. 그러면 outstr 출력하고 다음 주까지 그렇게 파일에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을 하지 않고 엔터키만 쳤어요. 그러면 엔터키는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다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outstr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짓이 돼서 브레이크 문을 만나서 이 파일문을 종료하고 이제 그 파일을 열었던 걸 클로즈해서 닫아주면서 정상적으로 파일에 씀이라고 출력하고 끝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가 파일 그 탐색기를 열어서 저도 이렇게 그 예제를 다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E 드라이브 안에 파이썬 EX 안에서 그 1교시부터 계속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data.txt 이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실습했을 때 data.txt로 이걸 입력을 해놨었잖아요. 그리고 data2는 없습니다. 지금 A, B, C, D 순서대로 파일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D로 시작되는 것은 data.txt 밖에 없다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실습, 자, 7번 코드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7번 코드를 불러와서 7번 코드를 실행을 할 때, 자, 저자는 이렇게 타이핑을 했었어요. 저도 저자가 시킨 대로 C 드라이브에 템포 만들어서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가 있었던 거고, 저는 현재 지금 E 드라이브에 있는 어떤 드라이브는 상관이 없죠. 소스랑 같이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데이터 2라고 쓰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경로명을 쓰지 않고 파일 이름만 써주면서 txt까지 써줘야겠죠. 이렇게 써주면 소스 파일이 저장된 그 폴더로 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용 입력하면 그다 입력해주고 해서 그 입력받은 거에다가 뉴라인을 플러스해서 파일에 써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자, 제가 우리는 하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 다음 줄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키만 칩니다. 그러면 그 out str에 비어있는 공간이 되면서 반복문이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일에 쓰고 이제 파일에 정상수 썼습니다. 이렇게 끝내는데요. 그럼 파일이 제가 분명히 파일이 없는 거 보여드렸어요. 여기에 소스 파일이 있었는데 파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파일이 생겨 있죠. 그래서 data2라는 파일에 그 W로 열었을 때 없으면 만들어 줍니다. 오픈이라는 함수인데 파일이 없어요. 자, 읽어올 용도로 파일이 없으면 에러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W라는 모드로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 그 파일이 없으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들어가 있죠. 우리는 입력한 거에 엔터키까지 해서 출력. 열심히 엔터키 출력.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엔터키 출력.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자, 데이터2에는 분명히 이게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데이터2를 열어라가부터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연 겁니다. 제가 다른 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비교되기 위해서 알파벳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미 없는 그냥 알파벳입니다. 이렇게 입력하다가 제가 엔터키를 치고 완성을 했어요. 자, 다시 데이터2에 가보겠습니다. 제가 금방 입력한 건 들어있지만 조금 전에 한글로 우리는 이라고 입력했던 건 없어졌죠. W로 열게 되면 이렇게 앞에 부분이 사라지고 덮어쓰기가 됩니다. 자, 이걸 확인하고 이번에는 코드를 A로 열어보겠습니다. W는 덮어쓰기 용도지만 A는 append라고 해서 뒷부분에 추가되는 용도이죠. 자, A로 열어보고 여기 A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의미 없는 영어를 입력한 게 들어가 있을 텐데요. 다시 우리는 하나다 딴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자, 다시 가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데이터2 어때요? 영어로 입력했던 거에 우리는 하나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append로 파일을 쓰기 용도로 열게 되면 추가로 계속 이어서 써지고 W는 원본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W로 열어서 뭔가를 기록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어서 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덮어쓰기가 돼버리면 복구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셀프 스터디는 방금 전에 코드를 수정해서 파일명을 입력받아서 해보자 이란 겁니다. 그러면 인풋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 이름을 입력받은 후에 파일을 오픈할 때 파일 이름 대신에 그 입력받은 문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것만 코드가 추가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제가 해봤는데요. 자, 파일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풋을 이용해서 fname 앞에 예제들이 5번 예제를 참고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fname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data2.txt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파일을 W로 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화일문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이하이 입력하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하고 엔터키 쳤더니 파일에 정상적으로 써졌음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데이터2를 불러와 봤더니 하이하이하이 이렇게 출력이 돼 있고 아까 제가 실습했던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출력할 파일을 입력을 받아서 해보라고 해서 정말 데이터2라고 입력을 줬고요. 이렇게 data2.txt 그리고 경로명을 안 써줬어요. 그러면 소스 파일이 존재하는 그 폴더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도스 명령어 카피가 나오는데요. 앞 시간에서는 도스 명령어 타입이라는 명령어를 봤어요. 이 카피도 여러분 도스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꼭 외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사를 이렇게 파일을 파일로 복사하는 즉 복사본 만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카피하면서
명령을 줄 때 C 드라이브에 있는 윈도우즈 안에 있는 win.in이를 C 드라이브의 템프 안에 있는 data3.txt로 복사해라. 그러면 이 파일이 복사가 됩니다. 근데 그 제목은 다르잖아요. 근데 파일 이름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특히 우리가 배운 한도에서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in fp, out fp 해서 그 읽어드릴 파일을 복사한다는 것은 다른 파일에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을 파일 용도로 in fp, 그 다음에 출력할 파일 용도로 out fp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1번은 파일 포인터 초기화. 자, 2번은 읽어드리는 내용 초기화. 자, 그렇게 해서 파일 포인터 두 개를 이용해서 오픈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C 드라이브에 있는 윈도우즈 안에 있는 win.ini 이게 텍스트 파일이었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실습은 텍스트 파일의 입출력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일을 넣으실 때 텍스트 파일이 아닌 걸 넣으시면 안 됩니다. txt 메모장에서 열릴 수 있는 걸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걸 읽기 용도로 열었고요. 그 다음에 T의 템프에 데이터 3.txt로 쓰기 용도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읽죠. 자, 읽기 파일 readlines 그러면 한 번에 통째로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통째로 읽어서 in list에다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in list가 초기화가 안 돼 있는데 에러가 나나요? 원래 파이썬은 초기화를 안 해도 에러는 안 나죠. 이러이러한 걸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명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것이죠. 초기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누적하는 것만 반드시 해주시면 됩니다. 자, in 리스트를 포문을 이용해서 in str을 하나씩 받아가면서 출력을 하네요. out fp에다가 write lines 해가지고 in str을 넣어서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고 나서 파일을 두 개를 다 클로즈 시켜주면 됩니다. 이것도 해보면 수행이 잘 됩니다. 저는 데이터 3 이것도 W니까 이 템프에다가 안 여시고 그냥 데이터 3만 입력하시면 소스 파일이 저장된 그 폴더에 이 win인이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진 데이터 3 파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셀프 스터디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두 파일명을 입력받아서 해보자. 그럼 파일 이름을 가리킬 수 있는 스트링 변수를 만들어서 input 이렇게 해서 파일을 읽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오길 하래요. 그러면 이 파일을 입력으로 주면 되겠고요. 출력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그 출력을 이렇게 파일 이름 갖다가 출력하고 뭐뭐 파일이 파일 이름 출력하고 파일로 복사되었음 이런 출력문을 하나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in fname에서 또는 out fname에서 파일 이름을 읽어드려요. 그 다음에 오픈할 때 그 파일 이름들을 넣어주세요. R하고 W로 물론 열 거고요. in fp하고 out fp가 가리킬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in fp가 가리키고 있는 파일에서 전체를 읽어드려서 리스트에 저장하고 리스트에 있는 것을 항목 하나씩 문자열로 받아서 그 문자열을 out 파일에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 처리가 다 끝나면 닫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in 파일 이름과 out 파일 입력했던 파일 이름이죠. 이걸 이용해서 각각 퍼센트로 이렇게 매칭되게 하고 나서 이 멘트가 출력되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해봤던 실제 화면인데요. 저는 데이터 txt 처음에 우리가 실습했던 데이터 파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제가 입력에 넣어줬어요. 윈도우즈 인이 넣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2 파일을 W로 열었어요. 그랬더니 하이하이 저장됐던 건 없어지고 데이터에 있던 것이 그대로 가서 있는 게 확인되어 있죠. 이번에는 이 장에서 자랑하는 프로그램 1을 한번 보겠는데요. 프로그램 1은 암호화를 해서 다시 해독을 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통 뭐 엄청나게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아니라 단순해요. 즉 우리가 쓰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는
내부적으로 코드에 의해서 동작을 합니다. 그 코드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숫자를 코드로 바꾸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 명령어를 직접 한번 제가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IDL이 화면에 실행 화면, 지금 실행 화면이 없네요. 그러면은 진짜 해볼까요? 자, 아까 그 이니 파일을 데이터 3로 제가 복사하는 거 이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복사되었음 가서 보면 데이터 3가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여기 만들어져 있네요. 봤더니 어때요? 윈도우즈에 있는 이니 파일이 쭉 출력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그 복사해서 파일 복사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랬고요. 자, 제가 ord라고 해서 ord 함수를 이용해서 알파벳 A를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65가 나오네요. 아스키 코드 값하고 똑같네요. 자, ord라는 함수는 그 들어온 어떤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에 대한 고유한 코드 값을 되돌려주는 함수입니다. 다시 코드 값을 주고 CHR에 코드 값을 지금 65였잖아요. 이렇게 코드 값을 주게 되면 그 코드 값을 가지고 있는 약속된 문자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함수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암호화란 것은 그대로 코드 값을 이용하면 암호화가 아니죠. 그래서 진짜 암호화 알고리즘은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여기다가 암호화를 시킬 때는 100을 플러스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해독을 할 때는 그 넘겨받은 암호화된 값에다가 빼기 100을 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는 겁니다. 자, 65에다가 100을 더하면 165잖아요. 그러면 CHR 165는 뭘까요? 165는 뭘까요? 이상한 특수문자가 찍히죠. 그래서 나는 A로 작성된 편지였는데 이런 문자가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자에서 다시 100을 빼면 165에서 100을 빼면 65니까 다시 A로 보여진다는 거죠. 자, 이게 한글에도 먹히는지 볼까요? 자, ORD 제가 우시잖아요. 우를 입력해 봤습니다. 그럼 우에 대한 특수한 그 코드가 나옵니다. 우리가 1바이트 코드에서는 그 1바이트란 것은 8비트고요. 8비트는 2의 8승 하면 256이에요. 그래서 256자만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256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숫자가 크죠. 즉 한글은 1바이트 가지고 표현을 못합니다. 2바이트 코드를 쓰고 있고요. 파이썬에서도 지금 2바이트 코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UTF-8이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인코딩 하실 때 디코드, 인코딩 저장 방식을 출력 파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입력 파일을 우리가 열어서 그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실습했을 때 입력 파일을 만들 때는 제가 에러 나는 사람들은 안시로 인코딩을 그렇게 저장을 하라고 그랬고요. 출력 파일은 UTF로 저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ORD하고 다시 숫자를 넣어볼까요? CHR 함수를 이용해서 50864 이렇게 해서 찍어보면 다시 5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10진수로 본 거예요. 근데 그 기계에서는 16진수로 동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드값 16진수로 보는 것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출력 결과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암호를 이제 만들 때는 자, 그 팸이라는 글씨에 대해서 암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ORD를 거치면 숫자가 나오겠죠. 그 숫자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다가 100을 더해서 지금 여기 그 파가 100을 더하면 팸이 되나 봅니다. 자, 파를 암호할 때는 아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숫자에다가 100을 더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파를 다시 암호를 풀려면 이 54123 빼기 100 그러면 54028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출력하는 거고 이거는 전혀 다른 예제네요. 이게 54123이 아마도 팸인가 봐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상한 문자가 나오든 이상한 문자가 아니라 이런 팸이 나오든 간에
내가 보낸 문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낸 문자를 다른 문자처럼 감춰놨다가 다시 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파일을 저장할 때 안시로 저장해라 그 말이었고요. 일단 파일이 이렇게 에러가 나는 사람들은 안시로 저장하셔야 돼요. 보면은 그 제가 앞 시간에는 말로만 해드렸는데 제가 캡슐에 넣어놨어요. 자,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 유니코드라는 것은 한글 같은 경우는 유니코드를 씁니다. 2바이트 코드니까. 근데 유티브 파일 코드는 캔트, 디코드 바이트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즉, 적을 때는 적을 디코드는 다시 해석을 하는 코드예요. 근데 그 2바이트 코드로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유티브 파일이 그걸 지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시로 저장을 해서 이런 에러가 나는 사람들은 이 굉장히 에러가 메시지가 길어요. 그러나 이 파일 저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일만 다시 저장하면 에러가 없어질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먼저 이렇게 물어보네요. 암호화 해석 중, 아니, 해석 그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인풋을 받아요. 받아서 저장해놓고, 그 다음에 파일명도 다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력 파일, 출력 파일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숫자가, 근데 이건 숫자로 입력했지만, 인풋은 문자를 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SECU 그 세수 그다음에 SECUYN이라는 그 변수에는요 문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if 문에서 쌍따옴표를 물어본 거예요. 안 그러면 if 문에서 1, 2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시면 input 앞에 int를 더 거쳤어야겠죠. 이거 입력받을 때 그쵸? 그렇게 해서 1이면 암호화 된다는 것이고 2면 암호화를 해석하는 거니까 원래 코드 값에 100을 더하거나 100을 빼줘야 하는 상황이죠. 그 세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파일을 열어줍니다. 이때 인코딩 UTF 파일 이때 열어줄 때 에러가 많이 나요. 출력은 상관이 없어요. 아까처럼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는 학생들은 그 입력할 때 R로 열 때만 UTF 파일 그 부분을 안시로 고쳐주세요. 이 코드를 고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입력 파일을 한 줄씩 한 줄씩 읽어요. 그리고 if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in str이 equal 비어있는 거냐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in str equal 쌍따옴표 열자마자 닫기 이렇게 앞 시간에선 배웠거든요. 그래서 읽어드린 게 하나도 없다면 그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in str이 not이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in str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in str이 아무것도 없으면 none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니 none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면 null이에요. null 없다는 뜻이 되는데 거기에 not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1이 될 거 아니에요. 참이죠. 그러면 이걸 하는 거예요. 좀 굉장히 어색해요. 이거는 일반 학생들이 접할 때 되게 어색해하는 문장이에요. 아니 낫인데 왜 해요?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str이 만약 글자가 있어 봐요. 그러면 글자가 있으면 숫자가 있겠죠. 뭐 3이든 4든 숫자가 존재할 거예요. 그 숫자를 낫을 시키면 뭐 3의 낫은 마이너스 3인가요? 아니죠. 3의 낫은 0이잖아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in str에 문자가 존재하면 브레이크를 하지 않고 in str에 문자가 없으면 브레이크를 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있으면 out str에 지금 비어있게 하나 만들고 나서 초기화시키고 이제 반복문 들어갑니다. 자, 한 줄씩 읽었지만 한 글자씩 암호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그 문자 개수만큼 포문을 이용하는데요. len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문자 개수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반복문은 0부터 하나 적게 움직이니까 딱 맞다고 그랬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자주 쓰이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0부터 인덱스를 시작하니까 반복문의 끝은 항상 그 개수보다 하나 적은 인덱스까지 끝나요. 근데 우리가 포문 자체가 여기다 10을 써주면 9까지 돌아가고 9를 써주면 8까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 적게까지 딱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in str에 입력되어 있는 0번 방부터 문자를 넣어줘요. 넣어주고 자 이렇게 ORD를 거치면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그 숫자에다가
암호화였습니까? 암호 해독이었습니까에 따라서 100을 더하거나 마이너스 100을 더하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0을 더하면 진짜 100이 더해지는 거고 마이너스 100을 더하면 100이 빼지는 효과잖아요. 그렇게 해서 CH 넘버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CHAR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최종 계산된 그 숫자를 문자로 바꿔서 CH2에다 넣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반복문이기 때문에 출력될, 해석에서 출력될 또는 암호돼서 출력될 그 문자에다가 금방 한 걸 다시 플러스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암호화를 하거나 해독을 해서 원본에다 계속 출력해 플러스해주는 그런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줄이 완성되면 아웃 파일에다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아웃 파일 데이터 2 같은 3를 열어보면은 이상한 문자가 찍혀 있을 거고 다시 그 파일을 입력을 해서 해독을 해보면 정확하게 보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그 책에 나오는 실행 화면이에요. 자, 1을 주게 되고 노멀이란 텍스트를 여기에는 어떤 글씨가 일반 글씨가 써 있겠죠. 그 글씨 그 다음에 security라는 함수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security라는 함수가 죄송합니다. 파일이죠. 자, security라는 파일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 security라는 파일이 없어도 W를 열게 되면 생성되면서 만들어지겠죠. 자, 암호화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security 파일을 열면 이상하게 보이겠죠. 자, 이거는 노멀이에요. 여기 노멀이라고 써있죠. 노멀 파일이고요. 이거를 1번 눌러서 암호화를 시키면 이렇게 이상하게 시킨 시큐리티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암호화된 걸 넣어줘야겠죠. 그럼 암호화된 파일은 시큐리티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을 또 하나 이름을 써주세요. 이건 이미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W를 열게 되면 없는 경우는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리커버리 텍스트 그 파일을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본처럼 내용이 이렇게 해석해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랬는데 경로명을 입력하지 않고 바로 파일명만 입력한다는 것은 이 노멀 텍스트가 파일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작성한 소스 파일이 있는 폴더에 이 normal.txt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security txt 파일은 여러분이 작성하고 있는 소스 파일이 있는 폴더에 생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파일 입력도 받아보고 텍스트 파일로 출력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4차 시 마지막 시간에는 텍스트 파일이 아닌 이진 파일이라고 하는 그림 파일을 출력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